노후가 편해지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뼈 빠지게 헌신하며 좋은 부모로 살았던 분일수록 늙어서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눈물 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65세 이후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착각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후 20년을 송두리째 낭비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80대 어르신이 펑펑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5세에 직장 그만둘 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늙은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무려 20년을 더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65세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기에 눈부시게 젊은 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앞만 보고 달리느라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막상 은퇴라는 마침표를 찍고 나면 홀가분함보다는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오죠. 내 청춘을 다 바친 대가가 고작 이건가 싶어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80대가 되어 뒤돌아보면 그 65세라는 나이가 얼마나 찬란하고 가슴 뛰는 출발선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끝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이 사실은 두 번째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막상 은퇴 후 거실 소파에 앉아보면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노년이 외로운 사람들은 항상 같은 실수를 합니다. 평생 불려왔던 내 직함,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는 역할이 곧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이 착각을 빨리 깨지 못하면 노후 내내 지독한 고독에 시달리게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평생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명함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화려했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면 낯설고 초라한 맨몸에 나만 덩그러니 남게 되죠.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수백 개가 넘는데 정작 평일 낮에 편하게 밥 한 끼, 차 한 잔 마시자고 불러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회사 동료, 사업하며 만난 지인들, 다 평생 갈 줄 알았죠. 하지만 끈떨어진 연처럼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내가 누군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헛헛함이 밀려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했는데 남은 건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집안 공기뿐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했나 자괴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명함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가 진짜 내 이름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가짜 인생을 버리고 오롯이 나를 위한 진짜 인생을 세팅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평생 가장 애지중지하며 믿었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뼈아픈 서운함이 찾아오거든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준 부모일수록 노년에 비참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80대 어르신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며 피를 토하듯 후회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내복 한 벌 안 사입으며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늙고 병드니 돌아오는 건 무심한 전화 한 통뿐일 때가 많습니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 비추고 바쁘다며 훌쩍 떠나는 자식 뒷모습을 보며 남몰래 눈물 훔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제 그 지독한 자식 짝사랑을 멈추셔야 합니다. 자식집 냉장고 채워준다고, 손주들 학원비 보태준다고 내 노후가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과 내 인생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애틋함은 가슴 한쪽에만 남겨두고 이제 그 정성과 돈을 온전히 나 자신에게 쓰셔야 합니다. 서운해할 필요도 괘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법입니다. 자식 걱정할 그 시간에 내 허벅지 근육 하나 더 키우고 내 입에 맛있는 거 한 번 더 넣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자식 짐 덜어주고 서로가 가장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사람 관계에서 오는 상처보다 더 지독하게 우리 노후를 옭아매는 무서운 함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평생 불행해집니다. 70세 이후에 얼굴빛이 환해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쓰레기를 과감하게 내다버렸다는 겁니다. 그 쓰레기의 이름은 바로 체면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 눈치 보느라 정작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은 다 꾹꾹 참고 살았습니다. 나이값이란 단어에 갇혀서 남들이 흉볼까봐 움츠러들며 살았죠.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평생 점잖은 척 체면을 차리느라 낡은 자전거 한번 마음 편히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80세가 다 되어서야 동네 공원에서 두발 자전거를 배우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80이 넘어 보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었다며 한탄하셨습니다. 체면은 인생의 가장 큰 낭비입니다. 오늘 당장 옷장에 묵혀둔 화사한 옷을 꺼내 입으세요. 남들이 흉을 보든 말든 트로트를 크게 부르든 춤을 추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십시오. 내 마음이 웃는 일을 하는데 남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뻔뻔해져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자유롭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 홀가분함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무리 깃털처럼 가벼워져도 인생 후반전에 이것 하나가 와르르 무너지면 그 어떤 행복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가장 냉혹하고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 말입니다. 노후의 통장 잔고가 아무리 두둑해도 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그저 고급 요양원에 누워있는 슬픈 부자에 불과합니다. 노후의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재테크는 부동산도 주식도 아닙니다. 바로 내 두 다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오래 사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저귀를 차고 천장만 바라보며 침대 위에서 맞는 100세 수명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65세부터는 돈을 10,000원, 20,000원 불리는 것보다 내 몸의 기동성을 단 하루라도 더 연장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동네 시장에 가고 좋아하는 친구와 만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주하고 웃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병상에 누워있는 80대가 그토록 피눈물 나게 부러워하는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최고의 돈벌이라는 겁니다. 관절이 쑤시고 근육이 빠진다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존엄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매일 걸어야 합니다. 병원비로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것만큼 위대한 노후 준비는 없습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몸의 건강을 지키고 나면 이제 가장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마음의 짐을 꺼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온 응어리를 풀기 위해 마지막으로 꼭 화해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남아있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진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평생을 피가 나도록 치열하게 살아온 시니어들이 마지막에 가장 뼈저리게 미안해하고 후회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뚝뚝했던 배우자도 아니고 서운하게 했던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이도 구르고 다치며 상처 입었습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을 치고 가난과 시련 속에서 가족들 건사하느라 정작 자신은 넝마처럼 닳아버린 것도 모른 채 살았죠. 밤잠 설치며 괴로워했던 그 수많은 자책과 후회, 이제는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80대의 지혜를 빌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버텨온 당신의 지난날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훌륭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용서하고 따뜻하게 화해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과거의 나 자신입니다. 훈장처럼 남은 주름진 손을 스스로 쓰다듬으며 참 고생 많았다고, 잘 버텨주어서 고맙다고 온 마음을 다해 안아주세요. 눈물나게 고생했던 나를 오롯이 인정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치워지고 진짜 두 번째 인생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빗장까지 다 풀고 나면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일을 향해 걸어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남은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할 기적의 습관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은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눈부신 오늘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거창한 노후 계획 같은 건 다 버리십시오. 당장 오늘부터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킬 이 3가지만 무조건 실천하십시오. 첫째, 하루에 한 번 단돈 10,000원이라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쓰십시오. 비싼 커피를 마시든 예쁜 양말을 사든 철저하게 나를 대접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둘째,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스트레스만 주는 불편한 인연은 가차없이 끊어내십시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고 말없이 앉아 있어도 영혼이 통하는 진짜 친구 1~2명에게만 정성을 쏟으세요. 셋째, 매일 30분씩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 목적 없이 걸으십시오. 맑은 공기를 마시고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눈에 담는 시간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하게 뇌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습관은 젊었을 때나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과 휴식, 그것이 쌓여서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완성하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 사소한 하루의 습관들이 모이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미련 없이 웃을 수 있는 단단한 내공이 생깁니다. 이 3가지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진짜 노후의 풍경은 기적처럼 놀랍게 변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황금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5세가 넘어가면 내 인생은 이제 저무는 해고 춥고 쓸쓸한 겨울로 접어들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80대가 된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65세의 나를 만나러 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야, 너 진짜 젊다. 몸도 성하고 머리도 팽팽하게 돌아가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방구석에만 웅크리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65세는 인생의 쓸쓸한 겨울이 결코 아닙니다. 사계절 중 가장 깊고 화려하게 붉은 빛으로 온 산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단풍 같은 가을의 절정기입니다. 풋내나던 20대에는 몰랐던 삶의 깊은 여유와 지혜가 여러분의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 청춘을 붙잡고 아쉬워할 시간도, 다가오지 않은 질병과 가난을 미리 당겨서 걱정할 시간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눈부신 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빠도 아닌 오롯이 당신의 이름 석자로 살아갈 가슴 뛰는 2번째 20살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문 밖을 나서십시오. 당신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황금빛 가을을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응원합니다.